자, 시간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초로 제가 하는 강의에 우리 공무원 선생님 한 분 오셨고, 그래도 외롭지 않게 두 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면 1대1로 그냥 과외 시간이 될 뻔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 인사는 지난번에 드렸으니까 저는 지방재정운영지원단의 조한철 부장이라고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공지사항 이런 것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교육 일정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 시간에는 2호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태미를 할 게 아니라 2호조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볼 겁니다. 먼저 보태미 소개는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관리 사업을 만들어 볼 거예요. 관리 사업을 만들어 보고 그 관리 사업을 보조 사업으로 변신시켜 볼 겁니다. 바꿔 볼 거예요. 이렇게 관리 사업을 만들고 그 관리 사업을 보조 사업으로 만들어서 그 보조 사업을 또 세출 예산 요구까지 들어가 볼 거예요. 세출 예산 요구를 들어가야 비로소 그 보조 사업에, 그 관리 사업에 현액이 들어갑니다. 금액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세출 예산 정보관리 사업 매핑하는 부분까지 1교시에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1교시 내용은 다 2호조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것이다 라고 먼저 얘기 드리고, 잠깐 쉬셨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보태미 시스템으로 넘어와서 이런 방식으로, 1교시 했던 방식으로 보조 사업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보조 사업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보조 사업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게 보조 사업 신청, 그리고 보조 사업 통보,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보조 사업 신청하는 방법들 볼 거고요. 보태미에서. 그리고 보조 사업 통보.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전엔 넷이라고 불렀던 작업인데, 통보, 확정 통보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 통보까지 갔으면 이제 사업비 다 됐고 이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이제 돈을 달라라고 교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교부하는 것까지 2교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교시에는 이제 그 이외에 지자체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몇 가지 기능 제가 그냥 소개해 드릴 거고요.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보태미 시스템에서 부정수급 관련된 어떤 기능들 좀 선생님들께서 아시면 좋을 만한 것들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질문 많이 해주셨던 것들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개요 홍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교재를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태미 시스템 관리 범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국고보조 사업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게 될 이야기는 국고보조 사업은 아닙니다. 국고보조 사업 얘기는 아니고 지방보조 사업에 대한 이야기만 할 텐데,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한 번씩 나올 거예요. 비교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지방보조 사업과 국고 사업을 비교해 보려고 나오는 거니까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국고보조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만듭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사업 어디서 만든다고 얘기 드렸죠? 2호조에서 사업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국고보조 사업은 최초로 만들어지는 게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줘요. 그러면 2호조에서 우리 자치단체 사업도 만들어야 돼요. 자치단체에서의 국고보조 사업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매칭을 시켜줘요. 그것은 보태미에서 합니다. 사업 매칭,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이나 통보, 요거 보태미에서요. 오늘 할 건 아닙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그러니까 이 주제는 뭐냐면, 이 도표의 주제는, 국고보조 사업은 보통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기로는 국고보조 사업은 이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중간에 보태미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나라도움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보태미 시스템과 2호조 시스템도 해야 되는 일정 부분이 있다라는 거. 반면에 지방보조 사업은 어떤가요? 지방보조 사업은 2호조에서 사업을 만들고 그리고 운영을 모조리 다 보태미에서 합니다. 공무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보조 사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보태미 시스템에서 모든 부분에 대한 운영을 하게 되죠. 이런 관리 범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잠깐 안내드렸고요. 사용자 권한에 대해서 얘기 드릴 텐데, 사용자 권한은 2호조에서 부여가 됩니다. 여기 특이하게 보태미 시스템 사용 권한인데도
2호조 시스템에서 권한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기준정보 담당자 선생님께서 권한 부여는 해주시게 된다는 얘기죠. 총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광역이든 기초든 간에 그 자치단체마다 총괄 담당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그냥 사업 담당자분들, 사업 분야 담당하시는 분들, 일반 업무 담당자분들 계십니다. 일반 사업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권한이 부여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권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업무 흐름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교재는 약간 다를 거예요. 네, 디테일하게 업무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예산 편성인데요. 보조금 예산 편성이라고 썼지만 일단 그냥 예산 편성인 거죠. 그러니까 즉 구조화를 해서 사업을 만드실 거예요. 그건 언제 하셨을 거냐면 아마 내년 사업을 몇 달 전에, 그러니까 한 6월, 7월, 8월 요때 더웠을 때 그때 하셨을 거예요. 그때 하시고 이제 뭐 조정 예산 부서에 올려서 조정 거치고 해서 거의 이제 확정 단계에 있을 겁니다. 지금쯤이면은. 그래서 보조금 예산 편성을 하고요. 요거는 내년 사업을 올해 편성하게 되죠. 그래서 회계연도 마이너스 1년에 예산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 중에 그 수많은 사업들 중에 일부 사업은 보조금 사업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반 사업이죠.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보조 사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보조 사업. 근데 그 보조 사업 중에서도 일부가 시도비 보조 사업일 수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 사업이라는 거는 광역에서 기초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지방 보조 사업이니까 오늘은 만약에 우리가 예산 편성한 그 수많은 사업들 중에 시도비 보조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도비 보조 사업이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 업무들이 따라 붙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보조금 신청, 그리고 보조금 통보, 확정 통보, 그리고 기초교부까지 이런 과정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시도비 보조 사업일 때. 그런데 시도비 보조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자체 재원 보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광역 입장에서든 기초 입장에서든 뭐 누구한테 뭐 광역에서 기초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조 사업자분들한테 그냥 배포해 드리는 그런 보조 사업이에요. 직접 사업들. 이런 경우, 즉 시도비 보조 사업이 아닌 보조 사업인 경우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보조 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사업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 사업자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업자 선정해서 보조금 교부해 드리고 수행 관리하고 사업 다 끝났으면 정산해야 되겠죠. 정산은 보조 사업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2달 내에는 정산 작업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보 공시 하게 되고요. 요거는 총액 500만 원 이상 사업, 그러니까 올해 사업 내년부터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면 결산하게 되는데요. 결산은 아마 올해 1년 결산을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보통 예산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 예산 결산의 일부 역시 보조 사업들은 보조금 결산을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결산 아마 하시게 될 거고, 보조금 결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치단체로 방문해서 또 교육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으면은 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운용평가를 하게 됩니다. 운용평가는 2가지 있죠. 성과평가가 있고 유지필요성 평가가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들이 제대로 마무리됐는지 이걸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유지필요성 평가는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렇게 보조금 업무에 대한 소개를 쭉 흐름대로 드렸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오늘 하게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오늘 하게 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하게 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시간에는 예산 편성해서 보조 사업을 만들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 오른쪽에는 요 3가지를 할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안에 이제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보조 사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회해 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무 흐름을 쭉 한번 훑어봤고요. 이제 접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켜시고요. 일단 컴퓨터 켜시고 오늘 1교시에는 저희 교육 수업으로 들어가실 거거든요. 컴퓨터 켜셔서 자치단체는 경기도로 해주시고요. 다른 곳에서 오신 선생님들이다 하더라도 저희 데이터 다 경기도로 설정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먼저 edu.eojo.go.kr 접속하셔서요. 바탕화면에
공무원 실습이라고 아이콘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공무원 실습이라고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은 edu.iu조.go.kr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자치단체는 경기도. 그리고 선생님들 좌석에 보면요, 컴퓨터에 빨간색 번호표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게 선생님들 오늘 번호니까 내 자리 번호가 몇 번이다 라는 거 좀 봐두시고요. 아이디는 F하고 자리 번호입니다. 내 자리가 만약에 20번이다 라고 하면 F20 이렇게, 이게 내 자리 번호로 오늘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패스워드는 우리나라 1 느낌표 이렇게입니다. 여기까지 컴퓨터 켜시고 접속하는 것까지 일단 준비해 주세요. 자, 다 접속하셨으면요, 이제 관리사업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부터 관리사업을 만들어 볼 건데, 그럼 관리사업이 도대체 뭐 하는 앤지 이거부터 우리 살펴보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관리사업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관리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변신시켜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러려면, 근데 관리사업 만들려면 사업구조화는 이미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구조화는 돼 있다라는 전제하에 시작을 할 거예요. 사업구조화는 2호조에서 하시는 거니까 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구조화는 이미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리사업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께 몇 가지 또 먼저 사전 지식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해야 되겠죠. 정보관리 사업이 보조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 다음 시간, 2시간 내내 우리가 보다 보면 보조사업을 관리사업이라고 그랬다가 관리사업을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라고 그랬다가 이거 계속 혼용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사업 만든 게 그대로 보조사업으로 가니까 두 개가 오늘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일 정도까지 그렇게 갈 거예요. 정보관리사업과 보조사업의 이 관계성 그리고 이 관리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보면, 사업예산 구조화를 하시잖아요. 사업예산 구조화는 정책, 단위, 세부사업 이 순서대로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정책 사업이 가장 큰 단위의 사업, 그 다음에 단위 사업이 그보다 작은 단위의 사업, 그리고 세부 사업이 가장 작은 단위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세부 사업보다 더 아래쪽에 관리 사업이라는 단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거 자율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부 사업을 하나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세부 사업 밑에 마치 항상 따라다니는 누군가 있는 것처럼 관리사업 하나가 기본으로 만들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사업까지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나는 좀 관리사업을 추가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자율적으로 우리가 또 하나 만들어서 등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언제 많이 하냐면 보조사업 만들 때 많이 이렇게 합니다. 보조사업 만들 때. 일반적인 사업 할 때는 굳이 관리사업을 2개, 3개, 4개 만들어서 하실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보조사업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거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자율적 등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관리사업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관리사업의 보조금 속성을 부여할 거예요. 관리사업의 보조금 속성을 부여할 거예요. 어디서? 2호조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2호조에서.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보조금 속성이 보태미로 그대로 연결해 넘어가게 됩니다. 보태미로 그대로 연결해서 넘어가게 돼요. 보조금 사업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관리 사업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속성이. 수십 개의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보조사업 여부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예라고 체크하는 순간 관리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딱 변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죠. 그렇게 많은 속성 중에 이 속성 하나 예로 바꿨다고 해서 사업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경이 들어왔어요. 또 이용 전용. 그러니까 즉 추경이 들어왔다는 얘기나 이용 전용이 있었다는 얘기는 현액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추경은 뭐겠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예산 더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하면은 깎을 수도 물론 있겠죠. 이런 것들이 추경이죠. 근데 이용 전용은 뭐예요? 이거는 사업비를 사업 간에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 사업 간에 사업비를 서로 조금 이쪽에다가 나눠준다든지 이쪽이 좀 부족하면은 이런 것들, 이게 이용 전용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현액이 바뀝니다. 하면은 관리 사업도 그때 수정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관리 사업은 상당히 자유로워요. 사실 우리가 만들기가. 세부 사업까지는 딱 짜여진 대로 가야 돼요. 이게 그대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세부 사업까지는. 근데 관리 사업은 사실 숨어있는 사업들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자유롭습니다.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관리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활용한다. 이거 지금까지 얘기 드렸죠. 관리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활용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관리사업 얘기를 약 500번쯤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보태미에서 보조사업을 수행하게 되잖아요. 이 관리사업이 보조사업이 되고 이게 실제 수행하는 사업단위가 됩니다. 실제 수행하는 사업단위가 돼요.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라고 나오는 게 이제 관리사업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관리사업 적용 구조 잠깐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 예산 구조화부터입니다. 정책사업이 제일 큰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이 단위사업 예시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목도 이렇게 한 번씩 써봤습니다. 정책, 단위, 세부사업 순서대로 구조화를 끝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세 개의 사업 안에 실제 금액, 예산액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어느 단계일까요? 정책인가요? 단위인가요? 세부인가요? 셋 중에 세부 사업에 실제 그 예산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이따가 우리 확인해 볼 겁니다. 세부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 세부 사업 아래쪽에 편성목 또는 통계목 잡아가지고 그 밑에 산출 근거라는 것들을 쭉 만들어 오셨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오셨을 겁니다. 근데 그 산출 근거 하나하나마다 이제는 관리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매핑을 시켜줘야 됩니다. 하나만 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추가해서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만 보시면 돼요. 정단세 밑에 관리 사업이다. 이거 우리가 만들어 볼 거니까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도 2호조에서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정책단위 세부사업 그리고 관리사업 만들어야 되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당연히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사업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사업이 보조사업화하는 순간 이 사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보태미 시스템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보태미 시스템에서 관리가 가능하게 되겠죠. 자,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하게 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또 맛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조사업 수요조사 및 예산통보라고 써놨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에서만 가능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오늘 흐름도에서 얘기 드렸었냐면 보조사업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시도비 보조사업 오늘 요 얘기 또 많이 하게 될 텐데 시도비 보조사업만 수요조사 및 예산통보를 하게 됩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만 수요조사 예산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세 가지 종류를 꺼내놨거든요. 제가 보조사업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을 끌고 왔습니다. 첫 번째 국고보조사업. 생각해보세요. 국고보조사업의 성격이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국고보조사업은 재원이 어디서부터, 즉 돈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면 중앙정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에 여러 부처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재원을 만들어요. 그 만든 재원을 이제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국고보조 사업이죠. 자치단체에다가 지원해주지 않고 다른 것도 뭐 종류는 많지만 어쨌든 우리는 자치단체니까 자치단체에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사업 이게 그게 국고보조사업이에요. 이렇게 따지면은 국고보조사업은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있는 사업입니다. 기관이 중앙정부에서 주고 자치단체에서 받고 이런 관계성이 만들어져요. 이런 경우에 또 시도비 보조사업은 뭐냐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만들어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형태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두 번째. 그러니까 즉 국고보조사업과 시도비 보조사업의 공통점은 주는 기관이 있고 받는 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특징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보조사업은 예산 계상 신청, 즉 보조금 신청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수요조사예요. 생각해 보시면 국고에서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주려고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줄 수는 없잖아요. 내년에 이거 얼마나 필요할까? 금액이? 이런 사업을 자치단체 내년에도 할까?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치단체에 넌지시 물어봅니다. 우리 이런 사업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얼마 필요하세요? 이거 내년에도 이 사업 할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자치단체에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 할 거고요.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해주는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이 예산 계상 신청이에요. 이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산 통보라는 작업입니다. 예산 통보는 요거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건데 왜냐면 금액이 딱 정확하게 나가야 되는 거라 예를 들어서 국고든 시도비든 간에 상위 보조사업자에서 상위 기관에서 사업을 1억짜리 사업을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위 기관에다가 그 사업비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하위 기관에서는 우리는 어떤 사업에 이 사업을 매칭시켜서 하겠습니다 라고 그것도 역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시스템에서. 요게 예산 통보입니다. 예산 통보예요. 이거 해볼 거예요. 이따가 해볼 겁니다. 이게 해야 되는 부분, 이 예산 신청과 예산 통보를 해야 되는 사업은 보셨던 얘기 드렸던 것처럼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존재하는 그런 보조사업. 근데 국고보조사업은 이렇게까지 해서 다 사업비가 확정이 됐으면 이제 실제 운영은 이 나라 도움에서 이제 국고는 하겠죠. 그리고 시도비 보조사업은 보태미에서 사업을 운영하겠죠. 근데 자체지원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체지원 보조사업은 뭐냐면 누가 누구한테 주고받고 이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든 광역자치단체든 간에 우리 돈으로 우리가 재원 만들어서 우리가 보조사업자한테 지원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 마음대로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계상 신청할 필요 없죠. 대상이 없죠. 계산 신청 필요 없죠. 통보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겠다는데 이런 것들은 싹 패스해서 그냥 보태미에서 사업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국고보조사업과 시도비 보조사업은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존재하는 사업. 자체지원 보조사업은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그냥 보조사업자분들 지원해드리는 사업.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 그래서 이거 직접 사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예산 계상 신청과 통보가 어느 경우에 필요한가 이것도 잠깐 같이 봤습니다. 자, 예산 편성 이제 시작할 텐데요. 업무 흐름 볼게요. 먼저 광역기초자치단체 담당 선생님들, 업무 담당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업예산 구조화는 끝났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즉 선생님들께서 뭐 6월, 7월, 8월에 하셨던 예산 그 사업 구조화는 다 끝났고 아마 이거 다 올리셨을 거예요. 예산실에다가. 정보관리사업을 밑에다가 등록을 해볼 거예요. 이 구조화는 다 끝났고 관리사업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좀 자유롭다고 말씀드렸죠. 관리사업을 등록할 거고요. 근데 기본관리사업은 자동 등록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이따가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무슨 얘기지 하실 수도 있는데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사업을 우리가 각자 하나씩 만들어서 그 관리사업의 보조금 속성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을 설정해 주도록 할 거고요. 보조금 속성 설정할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보조 사업 속성, 세자 속성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설정 우리 하는 거죠. 요렇게 요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관리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접속까지 해주시고요. 잠시만 이따 할게요. 아이디가 앞이 X자 F 쓰시고 26번 여기 경기도 우리나라
이호조 시스템에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경기도로 접속을 했어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경기도로 접속했다는 거는 광역자치단체로 접속했다는 뜻이에요. 광역자치단체에 저는 공무원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제 광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방법은 똑같으니까. 자, 여기 메뉴 보시고요.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화면 번호는 11004번 사업예산구조화 이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업예산구조화 들어오셨으면 기광 부분에 부서 일자리 경제정책과로 할 겁니다. 오늘 경기도의 일자리 경제정책과라는 부서에 선생님들 다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일자리 경제정책과로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 클릭해 주세요. 저도 하겠습니다. 자, 저도 로그인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경기도로 접속하셨을 거고 전 4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했고요. 자, 사업예산 구조화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 부분 여기 오른쪽에 빈 공간에다가 일자리라고 세 글자만 치시고요. 엔터 친 다음에 일자리 경제정책과 더블 클릭 조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보면 이 구조화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이미 돼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양해 말씀 구할게. 회계연도 2024년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예산 편성하신다면 25년 거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25년이라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데이터가 아직 25년께 다 안 돼 있어가지고 오늘 연습은 1교시 거 연습은 24년이라고 그냥 해놓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해해 주시고. 자, 구조화 돼 있는 건 요건 이미 다 선생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부서 내에서 했던 겁니다. 선생님께서 해 놓으셨을 거예요. 이 중에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죠.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인 거예요? 맨 하위에 있는 세부 사업인 겁니다. 즉 사업예산 구조화 화면에서는 세부 사업까지 보여요. 여기 밑에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괄호 해놓고 지방보조금 실습용이라고 사업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오늘 할 거예요. 이 사업 가지고 오늘 할 겁니다. 먼저 뭘 해보시냐면 이 사업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이 세부 사업을 우리가 이미 만든 겁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여기 뭐 6월, 7월, 8월 그때 만드셨던 걸 거예요. 들어가서 해보시면 보일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만들어서 다 예산실에 올렸던 건데 이 중에 연도별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이 연도별 투자 계획을 꼭 눌러보시면은 항상 그 연례반복 사업 같은 경우는 5년치로 그 예산 투자 계획을 넣게 되어 있죠. 5개년치를 보통은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 제시해 주시니까 그거 가져다가 조금씩 증가하게 놓는데 여기랑 똑같은 금액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재원이 어떤 거냐 요거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재원이 뭘로 돼 있죠 지금? 자체 재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재원으로 돼 있으니까 현재 이 세부 사업에 대한 재원은 우리 경기도에서 순수 우리 경기도의 예산으로만 이 사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짰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국고보조금이라면 재원이 어디 입력이 돼 있었어야 돼요? 국고보조금이었다면 이 위쪽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재원 쪽에 금액이 뭔가 들어가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자체 재원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돈으로 이제 뭔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조 사업으로 만들 거거든요. 이제 이 하위에 보조 사업을 만들면 이것은 지방 보조 사업이 될 겁니다. 국고가 아니라 지방 보조 사업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다득해요.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려고 온 거예요. 됐습니다. 재원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예산 구조화에 들어가시면은 관리사업까지는 안 보여요. 관리사업까지는 안 보이고 여기까지가 예전에 하던 단계가 여기까지였습니다. 즉 차세대 2호조 시스템 나오기 전에 예전 2호조 시스템 혹시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이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리사업 개념이 도입된 거죠. 그래서 관리사업을 이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보시면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사업예산 구조화는 정책 단위 세부 사업으로 구조화가 됩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의 재원 구분 그리고 연도별 투자 계획이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 하셔서 구조화를 하셨던 거였고요. 그리고 세부 사업의 재원에 국고 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 통보 다 끝내고 하면은 그거 이나라 도움으로 사업이 싹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체 재원으로 지금 우리 봤던 것처럼 계획된 경우에는
만약에 이 사업이 보조사업이 된다면 요거는 지방보조사업으로 돼서 보탬이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볼게요. 정보관리사업 등록 1110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업 구조화는 끝났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다 끝났다. 우리가 지금 하진 않았지만 이미 끝나 있는 걸 우리가 봤어요. 관리사업은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정보관리사업 등록이라는 메뉴로 이동해 볼게요. 하단에 정보관리사업 등록 버튼 클릭하시고요. 자, 메뉴까지 들어오셨으면 화면 번호는 11104번 메뉴 들어오셨으면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부서 일자리 치시고 엔터 치시면은 화면에 나올 거예요. 예산 담당관은 지우고 일자리 엔터 치시면 나올 테니까 첫 번째 더블 클릭해서 조회 한번 딱 눌러주시고요. 자, 조회까지 누르셨으면 그 다음으로는 세부 사업에 아까 우리 봤던 세부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 지방보조금 실습용 뭐 이렇게 써있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 있는지 한번 찾아주세요. 일단 밑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여기 있네요. 지방보조금 실습용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사업? 어디 조금만 내리시면 있을 거예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세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세부 사업 하위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하나씩 다 붙어 있습니다. 마치 짝꿍처럼 몸종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붙어 있어요. 관리사업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부사업 밑에 자동으로 하나씩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사업 가지고 쓰셔도 돼요. 대부분 그렇게 쓰세요. 그냥 이 관리사업 가져다가 그냥 쓰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각자 하나씩 다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씩 다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한 6개쯤 만들어지겠죠. 저까지 만들면은. 그렇게 해서 쫙 만들어 볼 거예요. 하나 사업에. 그러면 관리사업을 어디 가서 만들 것인가? 위에 좀 살펴보니까 여기 관리사업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네요. 관리사업 등록 버튼 찾으셨나요? 이쪽에 무심코 눌러보면은 뭔가 잔소리를 할 거예요. 자, 눌러볼게요. 뭐 잔소리 하네요. 선택된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관리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사업의 하위에 존재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냥 눌렀다는 거는 세부사업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제로 쓸 요 지방보조금 실습용 사업을 먼저 체크하고 그리고 관리사업 등록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관리사업 등록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관리사업 등록 버튼까지 눌러봤어요. 자, 이제 이것을 좀 같이 좀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이름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것만 해주세요. 저는 41번이거든요. 41번 하고 한번 빼기 한번 대시 한번 딱 해주세요. 41번 선생님들께서도 좌석 번호 있잖아요. 그 앞에 그냥 번호 써달라는 거예요. 섞이지 않도록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세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사업을 새로 등록을 했는데 하나 등록하려고 하는데 속성 보세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성을 우리가 수정해서 뭔가 설정값을 바꿔서 이 관리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변신시켜 보겠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보조사업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속성, 첫 번째 국고사업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국고사업에서 두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국고 광역 직접사업, 이거 무슨 뜻일까? 한번 보세요.